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R&D 협약 및 평가 강의 진행을 맡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인회 선임 연구원입니다. 오늘 강의의 구성은 먼저 국토교통 R&D 일반 사항을 말씀드리고 협약, 연구수행 관리,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토교통 R&D 추진 프로세스는 매년 저희는 바텀업으로 민간 수요를 받고요. 부처 정책에 부합하는 탑다운의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R&D 중장기 계획과 부합되는 기술들을 발굴을 해서 기획 연구를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기획 과제들은 기획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본 과제로 선정이 된 과제들은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른 정부 회계와는 다르게 국가 R&D는 과기부 심의라는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는데 과기부, 기재부, 국회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된 과제들은 저희 매년 시행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이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과제 공고를 매년 초에 저희가 내게 되고요. 이렇게 선정이 된 과제들은 협약을 거쳐서 과제 착수, 그다음에 매년 중간평가, 과제가 종료가 되게 되면 최종평가를 거쳐서 과제가 종료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 오른쪽으로 빨간색 표시된 이 협약 및 과제 착수, 과제 수행 단계, 그다음에 중간평가, 최종평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R&D의 과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제일 규모가 큰 사업단 과제가 있습니다. 사업단 과제는 연구개발 결과를 시범 적용을 거쳐서 시제품 제작, 또 이것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포함하는 실용화 중심의 중대형 과제를 말합니다. 기간은 주로 5년에서 10년, 장기간의 과제이고 총 예산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입니다. 세부 과제는 20개 내외인데 이거는 과제 특성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단 과제는 사업단장 선정을 하게 되고 사업단장 산하의 사무국을 편성을 하고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까지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단 과제가 있습니다. 연구단 과제는 단위 기술, 요소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하나의 패키지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이고요. 기간은 5년 이내, 총 예산은 50억에서 500억 원, 세부 과제는 5개 내외로 구성이 됩니다. 연구단장이 과제 총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일반 과제는 단위 기술,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이고 기간은 3년 이내, 총 예산은 10억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제 연구 기간이나 과제 연구비 총 예산은 과제 특성에 따라서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단 과제의 구성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사업단 과제 구성 그림을 봐주시면 먼저 주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진흥원에서 과제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업단 과제는 다른 과제와 다르게 사업단장 선정평가를 별도로 거칩니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단장이 속한 기관을 총괄기관이라고 일컫고요. 사업단장 산하의 핵심 과제들로 구성이 되고 각 핵심 과제는 또 세부 과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최근에는 핵심 과제 구성을 없애고 연구단 과제와 마찬가지로 세부 과제들을 병렬적으로 구성을 하고 사업단장이 수행하는 과제를 1세부 과제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세부 과제들은 각각의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각각의 세부 과제들은 또 그 산하의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과 다시 협약관계를 맺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단 및 일반 과제 구성은 연구단 과제는 연구단장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총괄 관리하게 되고요. 각각의 세부 과제로 구성이 되고 연구단장이 수행하는 과제를 1세부 과제로 구성을 합니다. 1세부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은 또 그 산하의 공동연구 과제, 위탁연구 과제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세부 과제를 일반 과제 구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 과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관 연구기관 산하의 공동연구 과제, 위탁연구 과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 저희가 국가 회계 시스템에 맞춰서 연차 협약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단연도 협약 과제는 주로 사업단 과제에서 추진하는 방식인데, 총 연구 기간을 예를 들면 10년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매 단계마다 단계 협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 공고에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를 받으면 저희는 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선정평가를 추진을 하는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맺게 됩니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도출된 수정 보완 사항을 연구 계획에 보완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협약을 맺는데, 제출되는 협약 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연구개발 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연구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을 하는 절차는 먼저 평가 결과를 저희 전문기관에서 통보를 받으시면 연구 계획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고 협약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진흥원에서는 보완된 결과를 검토를 해서 협약 체결을 진행을 하고 협약에 따라서 연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관기관에서는 각 협동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 간의 협약을 다시 맺으시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고, 통상 협약 체결 1개월 이내에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결과가 통보될 때 주요 내용은 평가 점수와 판정 결과, 선정평가의 경우는 선정 여부, 중간평가의 경우는 계속 지원 여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중간평가의 경우에는 연구수당 지급 범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수당 지급 기준은 이후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종합의견은 반드시 수정 보완이 되어야 협약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당해년도 연구비와 연구기간이 확정되어 통보가 됩니다. 보완본과 협약서류 제출 기한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 계획 보완 시에는 연구 내용과 연구비의 조정은 평가 결과에 의한 내용만 가능합니다. 이 내용 이외의 임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약 서류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사업과 과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가능합니다. 주로 제출 공문과 협약서,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 보완 대비표 등등이 있고, 나머지는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약 서류는 이 구성에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협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조금 예전과 달리 연구비 지급 방식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를 관리용, 협약용 두 가지를 받았는데 이제는 한 가지로 받고, 그다음에 가상 계좌로 지급 방식이 바뀐 것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약서 작성 내용은 연구개발 사업명과 과제명, 부처, 그다음에 저희 전문기관, 그다음에 주관협동 공동참여기업을 모두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총 연구개발 기간과 당해년도 협약기간, 그다음에 협약 연구개발비 정부 출연금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협약서는 두 부를 준비를 해서 하나는 저희 전문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주관연구기관에서 보관을 하는데, 이 두 부가 한 세트라는 증빙으로 두 부를 나란히 놓으시고 간인을 아래쪽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진흥원에서는 위쪽에 간인 처리를 해서 협약이 완료가 되고요. 천공 장비가 있으신 기관에서는 천공, 그다음에 장비가 없으신 기관에서는 각각 낱장에다가 간인 처리를 해주셔서 이 한 세트가 틀림없이 한 원본이라는 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 보완 대비표의 양식은 보시는 것과 같고, 평가에서 나온 수정 보완 사항을 써주시고 반영된 내용을 요약해서 써주시고, 연구개발 계획서 내에 페이지 수, 그 다음에 비고에 다른 사항을 써주시면 됩니다.
장비 구축 계획서는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구입이나 구축 계획이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해주시는데 장비 심의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대상이 되시고 1억 원 이상, 그다음 1억 원 미만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1억 원 이상에는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장비심의 평가단에서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시기는 본 심의는 매년 5월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 심의 과정하고 맞물려서 5월경에 매년 추진이 되고요. 추가 심의는 월 2회, 변경 심의는 연중에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의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에는 저희 진흥원에서 평가 때 주로 같이 장비 심의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간 평가 자료 제출 시에 장비 구축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 추가 심의 대상이 되는 과제들은 원칙은 본 심의 때 반드시 장비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본 심의 자료 제출 시점에 차기 년도 예산으로 구축 예정인 시설 장비의 경우에는 파악이 당시에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 심의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대부분은 본 심의 때 잊지 않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약서와 기업 부담금 확약서 등의 협약 서류를 갖추어 주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부담금은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기간별 가상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부담금 입금이 전체 완료가 되면 각각의 기관별로 정부 출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매칭금, 기업 부담금은 세부 과제 단위로 그 비율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기관 저희 진흥원에서 연구 계획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협약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연구 내용과 연구비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회의 의견 외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연구비 지급은 과제별로 가상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해드리고 주관에서 배분을 승인을 하면 각각 기관별로 연구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 등과 기관 간의 협약이 완료가 되면 저희 전문기관으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완료된 과제들은 연구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연구 수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수행을 하시다 보면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 내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약 변경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 목표, 기간,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등에 대한 변경을 협약 변경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고요. 공통사항은 해당 연차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요청을 해주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 협동, 위탁기관 등이 각 주관기관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주관기관에서 검토를 하신 이후에 저희한테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관리 지침에 있는 서식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협약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저희 R&D 사업관리 시스템에 변경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기관의 변경은 인수합병 시를 제외하고는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협동, 공동, 위탁기관의 경우에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전후 당사자 간의 책임 의무를 명확히 하고 결과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등등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협약 기간의 변경은 최종 연차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중간에 변경할 수 없고 최종 연차에 한해서 저희가 필요한 연구 기간을 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의 변경은 가능 사유가 저희 규정에 의거해서 퇴직, 사망, 이민, 질병, 장기 해외 출장, 장기 파견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대규모 구조조정, 국가 R&D 사업의 사업 단장으로 선정된 경우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연구 책임자의 변경 역시 이 외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변경된 연구 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반드시 소속이 되어야 되고 관련된 연구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으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비 관리는 저희가 대부분 연구 자율성 존중으로 위해서 많은 권한을 저희가 각 기관들에게 드리고 있고요. 다만 집행계획 변경 시에 저희 전문기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래와 같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계획과 변경되는 경우, 두 번째로 계속 과제로서 당해년도 연구비를 다음 연도의 연구비로 포함하려는 경우에 직접비만 가능하고요. 쉽게 말해서 연구비 2월의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경우인데요.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해당 중소기업에 신규로 채용한 소속 연구원을 다른 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연구 개발비를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하거나 신설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중간평가를 받으시는데요. 중간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평가의 유형은 그게 연차평가, 단계평가, 그 다음에 중간 모니터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차평가는 평가 주체가 평가위원회이고요. 대상 과제는 연차 협약 과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제가 해당이 되는데요. 단계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 협약, 단연도 협약을 하는 사업단 과제들이 주로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모니터링은 이 연차 평가를 조금 더 간소화한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연도 사업단 과제들의 경우 단계와 단계 사이에는 이 중간 모니터링 형식으로 평가를 받으십니다. 다른 것은 다 동일하고 다만 중간 모니터링은 점수화하지 않고 전자평가가 아닌 서면 검토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 절차는 유형별로 비슷한데요. 평가 자료 제출은 규정에 의해서 종료 30일 전에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단계 평가의 경우에는 단계 종료 45일 전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 자료를 사전 발송을 해서 위원회 검토를 받고요. 필요시에 세부 과제 단위로 발표 평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주관 연구 책임자가 발표를 해 주셔야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셔야 됩니다. 평가는 주로 협약 종료 2주에서 4주 전쯤에 이루어지고요. 연차가 바뀌기 전에 협약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를 하고 나면 결과 통보가 있게 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을 거쳐서 차년도 협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간평가 준비사항으로는 제출 서류로 먼저 연차실적 계획서와 자체평가 의견서, 성과 증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달성된 성과는 저희 연구관리 시스템에 증빙을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진흥원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를 먼저 하는데 연구비 집행 실적,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차년도 연구개발비, 신청된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그다음에 참여기관이나 연구진의 참여 제한 여부나 주요 변경사항을 검토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협약 변경에 준하는 사항들도 저희 평가 때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양적 성과와 차년도 성과 점검 기준표 등을 검토를 합니다. 성과 점검 기준표의 설정은 먼저 연구 성과의 질적 및 양적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목표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래 나오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결과 중심으로 제한 기간 내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의 샘플을 참고하셔서 양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해주시고 반드시 전체 과제나 사업 간에 연계된 성과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평가의 결과 처리는 평가 점수에
산적은 먼저 저희가 평가위원회에 점수 중에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중위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을 하고요. 연구단 종합 점수, 그 다음에 세부 과제별로 점수가 산정이 별도로 됩니다. 과제에 따라서 진도 관리 점수를 반영할 수도 있고요. 평가 결과의 처리는 먼저 평가 점수에 따라서 연구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연구수당은 그래서 평가 결과 이후에 집행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계속 지원이 판정이 되면 연차 실적 계획을 보완한 이후에 4년도 협약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60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 평가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세부 과제는 지원이 중단이 되고 실적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연구단 과제의 경우에 연구단 과제가 전체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가 중단이 되지만 연구단 점수가 60점 이상이더라도 해당 세부 과제가 6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면 해당 세부 과제는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인건비의 20% 이내로 지급을 해주시고요.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10%, 60점 미만에는 당연히 지원 중단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종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평가는 저희가 규정상 과제 연구기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필요에 의해서 사전 검토 회의를 거치고요. 이 경우에는 최종 보고서 안에 대해서 검토용으로 저희 진흥원에 제출을 해주시면 3인 이내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검토 결과를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과제가 이대로 종료해도 좋을지, 그 다음에 성공 여부가 어떠할지를 사전에 판단을 해서 보완사항을 미리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최종 보고서 세부 과제별로 100페이지 이내로 제한이 되고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해당 양식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의견서, 세부 과제별로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서, 그 다음에 사업화, 이후의 사업화를 위한 SMK라는 양식, 그 다음에 성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문기관 판단하에 보완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저희 진흥원에서 구성을 하고요. 필요시에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최종평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연구 책임자가 발표를 하고요. 최종평가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과제 연구기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받으시는데요. 그 전에 필요시에 사전검토회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안을 저희 진흥원으로 검토용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3인 이내에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제의 성공을 위한 달성 가능성, 그다음에 성공을 위한 수정 보완 사항을 저희 진흥원에서 결과로 통보해 드립니다. 최종 평가를 위한 자료는 최종 보고서 세부 과제별로 100페이지 이내로 저희 진흥원에 표준화된 양식이 있기 때문에 형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체 평가 의견서, 세부 과제별로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서, 최종 평가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과제 연구기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받으시는데요. 필요시에 그 전에 사전 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 진흥원으로 최종 보고서 안을 제출해 주시고 성과 증빙을 제출해 주시면 진흥원에서는 3인 이내에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제의 성공 달성 여부 그리고 성공을 위한 수정 보완 사항을 미리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 자료로는 최종 보고서 세부 과제별로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진흥원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체평가 의견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화를 위한 SMK라고 하는 양식, 그 다음에 성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사전에 저희 진흥원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이 최종평가위원회에 저희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서 수정 보완 사항을 검토 결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관이나 세부 과제별로 평가할 경우에는 협동 연구 책임자가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통보를 받으시면 최종 보고서를 보완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또 보완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가 종료가 되면 이후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배포를 하게 되고 국제 도서 번호라고 하는 ISBN 코드를 발급을 받으셔서 기록물로서 이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제출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종 보고서 안 저희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점검 기준표와 그에 따른 성과 증빙, 그다음에 연구개발 핵심 성과를 요약한 내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홍보 자료 등, 그다음에 Sales Material Kit이라고 하는 기술 소개 자료인데요. 이것은 추후에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기타 연구개발 성과 활용 계획서나 자체 평가 의견서, 성과 총람 원고 등입니다. 최종 평가의 결과 처리는 중간 평가와 비슷합니다.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별 점수 중에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중위 평균 점수로 점수를 산정을 하고요. 결과의 처리는 연구수당은 평가 결과 통보 이후에 집행을 해주시면 되고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으로 판정이 되면 보고서를 보완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 배포해 주시고 연구비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실패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성실 수행 평가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정부 수령금에 대한 환수 여부 등이 추가 조치가 됩니다. 다음은 성과 홍보물에 대한 예시인데요. 열심히 연구개발하신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성과 홍보물을 제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SMK라는 양식의 샘플입니다. 항목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사업실의 담당자분이나 저희 진흥원 성과실의 연구비 관리 담당, 정산 담당 여러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